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레저에서 패스권 NFT 10,000개를 판매 완료하였는데요. 판매 시작 하루 만에 완판이 되었고 현재 오픈시 거래량 1위입니다. 민팅가는 0.3 이더리움이었으며 현재 바닥가는 거기에 약 2배인 0.54 이더리움이고요. 하나로 약 800불 정도 합니다. NFT 홀더의 혜택은 한정판 레저 나노 X와 추후 교환이 가능하며 마켓과 관련한 협업에 우선권을 나중에 부여한다고 합니다. 레저는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개발하는 프랑스 기업인데요. 하드월렛은 다른 말로 콜드 월렛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반대되는 말로 핫월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가 있고요. 하드월렛과 핫월렛의 가장 큰 차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인데요.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다니면 핫월렛이고 기계를 들고 다니면 이제 하드월렛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저의 경쟁사는 트레저와 한국 기업인 디센트가 있고요. 레저는 최근에 NFT 마켓플레이스인 레저 마켓을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후 시계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나 NFT 블루칩 관련된 프로젝트들과 협업하여 발행한 NFT들을 시장에 상장시킨다고 합니다. 메타캐스트2의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VR 헤드셋인 캐스트2의 가격이 $100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 VR 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8기가의 제품 가격은 $4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메타가 왜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변경한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 사업에 조금 집중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메타는 그 오래전부터 몇몇 회사들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VR 헤드셋을 개발하는 오큘러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부 때문에 1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매출은 3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메타버스 사업부가 없었다면 메타는 약 70조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암호화폐 채굴업체 고객에게 세계 첫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삼성은 3나노 공정 시험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첫 고객은 중국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판세미라고 합니다. 삼성 최대 고객인 퀄컴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의 가장 큰 경쟁자인 TSMC는 올해 말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나노의 장점은 전력 소비를 줄이고 속도를 높여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만의 TSMC가 52%, 한국의 삼성전자가 19%,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7%, 그리고 뒤이어 대만의 UMC, 중국의 SMIC가 있습니다. 중국의 SMIC가 최근 7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하였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삼성과의 격차가 5년에서 2년으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면 이 제품이 대만의 TSMC가 개발한 2014년에 개발한 공정 제품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401K의 비트코인 옵션을 올 가을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특히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는 현재 약 비트코인을 13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 순위에서는 현재 1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쯤에는 비트코인이 수천억 원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하였고요. 그리고 많은 핀테크 회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델리티의 이 플랜이 미국 의회와 노동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세계적인 펀드 운용 그룹으로 401K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점유율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규모는 3천조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401K는 한국의 개인형 퇴직연금과 비슷하고요.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이다. 그리고
미국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피델리티가 지난 4월에 고용주가 허용할 시 퇴직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규제로 F1 팀의 암호화폐 광고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F1 경주인 프랑스 그랑프리 기간 동안 F1 팀의 암호화폐 관련 상표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광고에 대해 엄격했거든요. 그리고 F1은 포뮬러 1의 약자로 자동차 경주 대회인데요. F1은 스포츠 산업 중에서 암호화폐와 NFT에 가장 관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드에 있는 10개 팀 중 8개 팀이 이미 암호화폐 회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F1 팀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제 체결 지금 사항을 볼 수가 있고, 보통은 체결하게 되면은 파트너십 체결 후에 관련 토큰을 에어드랍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NFT 상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블록체인닷컴 이메일 공급 업체에서 보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거래소 사용자 정보의 데이터 유출 사고인데요. 최근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님이 특정 거래소에서 사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트윗을 했었는데, 이 거래소가 블록체인닷컴 거래소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블록체인닷컴은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위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의 이메일 공급업체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급업체 직원이 오픈시 뉴스레터 구독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다운로드 받아서 생긴 사고인데요. 당시 오픈시에 맞는 URL은 밑에 요거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세 곳에서 또 비슷한 URL로 보낼 수 있으니 경고 메일이 한번 왔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로그인 인증과 관련된 이메일 말고는 모든 메일은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은 가상자산 친화적 국가 1위로 뽑혔는데요. ATM 설치 수와 인구 10만 명당 블록체인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전 세계 암호화폐 ATM 설치의 88%가 됐음에도 2위를 했는데, 그 이유는 홍콩의 면적이 미국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아일랜드, 영국과 같은 주요 경제국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높다는 결과도 같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4위부터 다른 나라들의 순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